안녕하세요. 지난번에 9강 했기 때문에 오늘 딱 10번째 되는 10강 한글 맞춤법 끝장내기 한글 초급반 조영주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평소 때 쉽지 않은 띄어읽기와 띄어쓰기를 바르게 해보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장을 사용해서 한번 비교해서 두 문장을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물 좀 다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읽을 때는 띄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나 물 좀 다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비교해보면 이쪽은 나 물 좀 다오를 읽을 때 아까 나 다음에 물을 띄었는데 여기는 남을 이렇게 띄지 않았어요. 남을 다음에 띄고 좀 띄고 다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달래는 거는 물을 달래는 거고 여기서 달래는 거는 뭐예요? 나무를 달래는 거예요. 주제가 달라요. 물과 여기는 나물이에요. 물은 컵에다가 줘야 되죠. 나물은 뭐 이런 볼에다가 주든지 뭐 바구니, 소쿠리나 이런 거에 주든지 하여튼 뭔가가 다른 거예요. 띄어읽기 하나에 이렇게 주제가 달라져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띄어읽기와 띄어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말할 때 쉬지 않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쉬지 않고 말하면 숨이 차거든요. 근데 숨 찬 거 둘째치고 뜻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죠, 가능하지도 않아요. 숨을 안 쉬고 쉬지 않고 계속 말할 수는 없어요. 또 불편하기도 한 일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서로의 말을 알아듣기 힘듭니다. 상대방 말도 듣고 내 말도 하고 쉬지 않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말을 할 때도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까 물 달래는 것과 남을 달래는 것을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띄어서 잘 쉴 때 쉬고 뛸 때 뛰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듣기 힘들게 돼요. 그렇잖아요.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띄는 것이, 띄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아까처럼 물을 달랠 때는 나, 물, 좀 다오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나물을 달라고 할 때는 나 다음에 띄면 안 되고 나물, 좀 다오 이렇게 적당히 띄어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의미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 띄어 읽기는 문장의 뜻이 잘 드러나도록, 문장의 뜻이 잘 드러나도록 뜻이 이어진 말들이 묶어 읽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물 좀 다오 할 때는 물 띄고 좀 다오 했지만 뜻이 이어진 말인 나물 달라고 할 때는 나물을 묶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거기 띄면 물 달래는 게 돼버리니까 나물 달라고 할 때는 나와 물을 묶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한 마디씩 띄어 쓴 대로 읽습니다. 그러나 읽습니다. 띄어 쓴 대로 읽습니다. 그러다 문장이 길어지면 두세 마디의 구절을 읽습니다. 그 대신 뜻이 이어진 말끼리 끊어 읽어야 합니다. 뜻이 이어진 말끼리는 남을, 좀, 다오 이렇게 묶을 건 묶고 또 뜻이 이어진 말끼리는 또 남을 다음에 띄고 좀 띄고 다오 이런 식으로 끊어 읽을 때는 또 끊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글을 읽을 때는 띄어쓰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랬어요. 글을 읽을 때는 여기는 이제 띄어 읽기보다는 글이니까 띄어쓰기죠. 글을 쓸 때니까 띄어쓰기 주의해야 돼요. 띄어쓰기에 따라서 글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잘못 띄어 읽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냐 가방에 들어가시냐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글을 읽을 때 띄어쓰기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글을 읽고 쓸 때 글을 읽고 쓸 때 띄어 읽기와 띄어쓰기에 주의해서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플러스 정보라고 하나 이제 보너스식으로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띄어쓰기에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띄고 싶다고 띄고 안 띄고 싶다고 안 띄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낱말은 띄었을 도와주는 말은 항상 앞말에 붙였습니다. 도와주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죠? 나의 는이라는 말은 여기 이 나를 도와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보조해 준다 그러잖아요. 보조. 예. 그래서 얘를 조사라고 표현해요. 나라는 이 낱말과 그 옆에 이 나라는 거를 도와주는 이 표현은 얘네들은 도와주는 말이라 했어요. 이런 걸 조사라고 그래요. 옛날에 토시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조사예요. 조사. 예. 딸과 함께 딸과 또 누구누구와 이런 식으로 와, 과, 는, 이 이런 것들이 다 도와주는 말, 조사예요. 시장에 애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그 의미를 담아주는 도와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도와주는 말, 조사에 속해요. 이런 말들은 항상 어떤데요? 이 앞말에다가 붙여 쓰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비서. 옆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으면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 조사, 도와주는 말, 조사는 앞에 말에다가 붙여서 쓰라는 거예요. 띄어 쓰지 말고 붙여 쓰라는 거예요. 시장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쓰라는 거예요. 자,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띄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우리 10살 그러면서 이렇게 붙여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네. 앞에 여기를 띄워주려는 거예요. 10살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옷 한 벌, 벌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죠. 한 벌, 10살, 차 한 대, 한 개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배추 한 포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네. 이런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은 띄어 써줘야 돼요. 원칙이에요. 네.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자, 성과 이름 김명숙 이렇게 붙여 쓰라는 거예요. 이순신 이렇게 붙여 쓰라는 거예요. 이에 붙는 관직명, 충무공, 호칭, 장군 관직명, 그 다음에 충무공, 호칭 이런 말들은 이렇게 띄어서 이름과 띄어서 쓰라는 거죠. 그래서 관직명과 호칭은 띄어 쓰고 이름은 이순신, 김명숙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게 띄어쓰기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장 띄어 읽기. 문장을 무엇이와 어떠하다로 나눠서 읽어보자 했어요. 날씨가 덥습니다. 무엇이? 날씨가 어떻다고요? 덥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덥습니다. 이렇게 띄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건강합니다. 무엇이? 저요. 건강합니다. 어떠하냐고요? 건강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문장을 무엇이와 어찌하다로 나누어 읽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신문을 읽습니다 그랬어요. 무엇이? 나는 뭐뭇을 어떻게 해요? 이거 뭐뭇을 해당하지만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게 읽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나는과 신문을 읽습니다. 이것을 어떠하다와 무엇이죠? 이렇게 나눠서 여기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또 아이들은 무엇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떠하다에 속하죠? 이거 띄어쓰기 또 생각해 보고요. 띄어 읽기에 주의해 읽고
띄어 읽을 곳에 이렇게 V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이런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느 마을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더운 여름에도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고 놀고 있었대요. 자, 이 문장을 띄어 읽을 곳, 잘 띄어 읽고 띄어 읽을 곳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하면요. 예,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날씨가 어떠하다 덥다 이렇게 한 것처럼 저는 저는 건강합니다. 어떠하다 건강합니다. 여기 띄어야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아이들은 어떠하다 노래를 부른다. 띄어 읽기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와 어떠하다 이렇게 나눠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자, 보기처럼 띄어쓰기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자 했어요. 자, 옛날 그죠? 여기 쉼표도 했어요. 한번 좀 쉬고 띄어주고 어느 마을에 개미와 배짱이가 띄어주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문장을 맞췄어요. 띄어주고 더운 여름에 띄어주고 개미는 뛰고 열심히 뛰고 일을 뛰고 하였습니다. 문장 맞췄어요. 띄어주고 하지만 띄어주고 배짱이는 띄어주고 노래만 뛰고 부르며 뛰고 놀고 있었습니다. 어떠하다 이렇게 놀고 있었다, 일을 하고 있었다,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의미가 나눠지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보기처럼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보자 했어요. 보기 한번 볼까요? 경아는 동물원에서 사자를 보았습니다. 이게 다 붙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경아는 무엇이 어떠하다 동물원에서 사자를 보았습니다. 어디서요? 동물원에서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죠? 생각하고 이렇게 보기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 손주는 올해 2살이 되었습니다. 손주는 손녀일까요? 손자일까요? 손자는 아들 손주를 말하고요. 손녀는 딸 손주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손주라는 말은 우리가 형업 때 손주로 아들 손자를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손주는 손자와 손녀를 둘 다 칭하는 말이 손주예요. 아들 손자만 손주가 아니고 딸 손녀도 손주에 속해요. 그래서 아들 손자를 말하면 손자가 맞고 손녀 손자를 다 지칭하려면 손주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보기처럼 이제 띄어쓰기 잘못된 거 보면 자, 시원한 하고 띄어야 되죠. 바람이 뛰고 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띄어줘야 되죠. 시원한 바람이 무엇이에 해당하죠. 시원한 바람이 어떠하다 불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띄워주고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무엇이 나는 이게 무엇이 어떠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이렇게 일찍 일어납니다. 나는 아침에 뛰고 일찍 뛰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자, 우리 손주는 올해 2살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손주는 어떠하다 올해 2살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뛰고 손주는 뛰고 올해 뛰고 자, 단위명사 할 때는 띄워준다고 아까 띄어쓰기 원칙 봤어요.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두 살이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두 하고 띄고 살이 띄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죠. 자, 오늘 띄어읽기가 쉽지 않아요. 뭐 원칙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단위명사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쉽지가 않은데 뭐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의미 자체가 달라지지 않도록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보면 나, 물, 좀 다오. 뭘 달라는 거예요? 물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물 좀 다오. 나물 좀 다오. 여기서 뭘 달라는 거야? 나물을 달라는 거예요. 좀이란 말이면 조금 달라는 말이죠. 뭐 많이 달라는 소리를 미안하니까 못하니까 좀 다오 이렇게 부탁할 때 이렇게 좀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잖아요. 여기다 띄워줘야 돼요. 나물 띄고 좀 띄고 다오. 그렇죠? 세 번째, 자, 아이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무엇이 아이들? 노래 어떠하다 무엇하다 노래를 부르다. 아이들은 띄고 노래를 띄고 부릅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이 세 가지라도 잘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 잘 또 하신 겁니다. 자, 오늘의 과제 어려웠어요. 띄어읽기, 띄어쓰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또 쉬지 않고 말하면 서로 소통할 때 불편하고 하니까 쉴 때 쉬고 띄어읽고 띄어쓰고 하는 거를 잘 해야 되죠. 복습해보고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틀리기 쉬운 낱말, 또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오랜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말들, 뜻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말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 예고를 보면, 자,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는 뭐 언어를 하는 사람도 익숙해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좀 생소한 말일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풀어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써서 이제 굳어진 대로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말들을 관용적인 표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틀리기 쉬운 낱말을 다르게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첫 번째, 국수를 먹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제 청춘 남녀가 둘이 이제 손잡고 한 몇 년을 잘 사귀면서 다니면 이제 명절 때나 이런 때 이제 그 친척분들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너희들 이렇게 둘이 잘 사귀는데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제 어른들이 배가 고파서 국수를 드시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하는 말은 너희들 결혼 언제 해? 그 잔치국수 먹으러 언제 우리가 가면 돼? 이런 식의 결혼하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나 결혼식을 올리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국수를 먹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관용적인 표현에서 공부를 해보고요. 또 틀리기 쉬운 이제 낱말 바르게 표기하는 거 보면 안과 안타의 뜻 알아보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안 씁니다 이런 말은, 안따 이런 말은 두 팔을 벌여서 이제 품 안에 이렇게 앉는다는 그런 품 안에 있게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안따, 안 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히읗이 들어간 안타, 이거는 이 히읗이 여기 디귿과 합쳐서 티읕 발음으로 이렇게 발음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타 이런 말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따 이렇게 읽고 이건 안타 이렇게 읽는데 쓸 때 이게 좀 어떤 걸 써야 돼, 어떤 게 써야 맞지 하고 이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걸 좀 잘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서술어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무엇이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주어라고 표현하고 어떠하다의 어떠하다에 해당되는 게 이 서술어라는 말인데 그런 어떠하다라는 말을 꾸며줄 때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려고 할 때 이 안을 쓰고 히읗이 없는 안을 쓰고 뭐뭐하지 지와 함께 어떠하다 이런 말을 이룰 때는 않다 히읗이 들어간 않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안 먹다 이 히읗이 안 들어간 이 말 안 먹다 서술어를 이 어떠하다라는 말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다. 한다 먹는다 아니면 그 반대 개념으로 안 먹다 할 때는 안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지 않은 거 안 높다 할 때 높다의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보충 설명해주는 꾸며주는 이런 말을 할 때 안을 사용하고 히읗이 없는 안을 사용하고 반면에 먹지 않다 지와 함께 어떠하다라는 말을 이룬다고 했어요. 서술어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먹지 않다 먹다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 먹지 않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높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히읗이 들어간 않다를 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골라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종류로 골라서 수업을 다음 차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